15년 동안 10만 명이 선택한 정규만 수능독해, 문법, 서술형, 실전기출요법 자체 교재로 수십인 청취도에게 최적화된 수업을 제공합니다. 최상위권을 위한 압도적 강의력, 철저한 관리 시스템, 학생별 세밀한 전략을 통해 중하위권도 내신 1등급으로 단 3개월로 대학을 결정짓는 영어 학습의 차이를 리뉴어 학원에서 확인하세요. 네, 그리고 내신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어 이름은 소피아 선생님이고요. 황규병 강사입니다. 목도권 고등부 내신 경력 10년 이상 됐고요. 대일고 내신 담당하지 한 5, 6년 됐습니다. 대일고, 강서고, 마포고 이런 남학교 위주로 내신하고 있고요. 대일고 전교 1등, 2등, 3등 많이 배출을 했었고요. 마포고도 전교권 학생들, 선유고도 전교권 학생들 많이 배출했습니다. 작년 5등급제로 바뀌었었는데요. 1등급 20명 이상 배출했고 100점은 1년에 한 7, 8명 정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30점 이상 이제 성적 향상 이런 거는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자랑하고 싶고요. 대일고 내신 서술형 대단히 어렵게 나오는 학교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서술형 적중률 95% 이상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강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예쁘지는 않지만 얼굴은 친절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친절한 동기부여, 그다음에 1대1로 이제 학생들 마음을 이해하면서 또 이제 남학교 하기 때문에 무서울 땐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리스마 있게 끌고 가는 거 잘 하고요. 하지만 친절하게 질문 같은 거 잘 받아주고 그런 면에서 잘 해주고요. 성격 대단히 꼼꼼합니다. 내신은 꼼꼼하고 좀 이렇게 자세한 실수 없이 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꼼꼼한 분석 수업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강점 있는 강사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이제 홍보 지금 전단인데요. 대일고 연세대 반에 지금 연세대 철학, 연세대 지금 건축공학과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고요.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이런 거 제가 가르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대일고 그래도 입결이 좋은 편입니다. 무조건에서 잘 안 보이는데 대일고 1학년 지금 90점 이상만 지금 기재를 한 거고요. 영어 공동 전교 1등 이런 건 너무너무 흔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대일고 2학년도 지금 90점 이상, 대일고 2학년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설명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뉴 어학원 올리비아 원장님이 이제는 커리큘럼 주관이라고 하면 수준 높은 강의력을 추구하신대요. 대형 학원이기 때문에 쉽게 여기서 버티지 못합니다. 계속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계속 푸시를 강사들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강의력 계속 퀄리티 있게 유지하는 거 중요해서 그런 부분에서 믿고 맡기셔도 되고요. 체계적 관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뿐만 아니라 클리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 머릿속에 집어넣는 일이 이 강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클리닉 때 이제 조교 선생님을 배치하시고 담당 실장님 같이 관리 감독해 주시는 거, 이런 거 장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탁월한 커리큘럼, 대일고 특히 이런 대일고 같은 학교는 전문적인 그 대일고 그 내신 유형을 알지 못하는 선생님이 접근하면 망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획성 있게 짜야 되고, 시험 출제 되지도 않은 부분에서 시간 붙잡고 있으면 완전히 아무리 기본기 있는 학생도 망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탁월한 커리큘럼 자신 드릴 수 있고, 저희는 이제 이 학원은 시험을 끝나면 그 영어 시험 끝나고 그
당일날 문항 분석이라는 걸 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뿐만 아니라 시험 보고 나서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거 상당히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 믿고 맡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신 전체적인 평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지문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사실 대고 1학년은 외부 지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2학년에서는 3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 평소에 꾸준히 정규반 수업에서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자,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과서는 조금 난이도가 쉽죠. 그래서 20% 미만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고요. 자, 부교재랑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대일고는 부교재 한 권, 그 다음에 단어집, 부교재의 일종이죠. 한 권, 그래서 2권, 최소 2권이라고 써 있는데 2권 쓰고 있습니다. 그냥 그 유의어, 반의어, 이런 혼동어휘 이런 유형으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자, 문법은 고등부에서는 중등부에서는 투부정사 파트가 만약에 시험범위였으면 투부정사만 공부하면 시험을 볼 수 있지만 그 고등학교 문법은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전체 어법, 전체 범위로 나오고 지문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내신에서 문법이 상당히 중요하고 문법을 잘하는 학생들이 조금 유리합니다. 내신에서는. 자, 내신 전체적인 평가, 객관식 외에 서술형 7문제 정도 영작으로 출제되는 학교 많고요. 대일고는 영작 서술형으로 6문제 출제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옛날에는 한 4주 정도로 고등학교 내신을 대비했어요. 근데 이제 4주 갖고는 너무너무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원에서 리뉴 학원 같은 경우는 6, 7주 정도 소요해갖고 내신 대비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시험지 8장에서 10장 정도 분량으로 시험이 출제되는데 대부분 8장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 고르시기 이제 난이도 있는 그런 변별력 있는 그런 문제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모의고사 지문 최소 50개에서 150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대일고는 모의고사랑 부교재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50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신 반영 비율 한가람고, 진명여고, 강서고, 목동고, 대일고는 지문 변형이 심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기본기도 있어야 되고요. 꼼꼼하게 그 유형에 맞춰서 선생님이 그런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열심히 풀어줘야 되는 학교입니다. 틀린 문제의 개수 고르기, 그 다음에 그 모두 고르기식의 난이도 있는 객관식 어법 문제 많이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5등급제로 바뀌었죠. 작년 기준으로 2등급까지가 1등급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적어도 인서울 수도권 상위 대학을 가려면 2등급까지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제가 바뀌긴 했는데 이제 큰 차이는 없고 그냥 이렇게 이제 큰 차이는 별로 사실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상위권에서는 우열을 가리는 게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상위권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등급제 바뀌었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신 자꾸 다글다글 지겹게 노가다시 남기며 이렇게 너무 정신없이 시키면 이제 한번 하고 나서 나 정시로 돌릴게 이런 학생들 많이 나와요. 정시한다는 것은 공부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나오면 절대로 동의해 주시면 안 되고요. 정시를 생각하는 것은 고2 겨울방학 정도부터 한번 고려해 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내신 공부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50에서 100개 지문 매 시험마다 들어가고 1년치 계산하면 300에서 400지문 정도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모의고사, 부교재 지문이 그 정시 그 지문입니다. 그래서 내신을 한다는 게 정시 대비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일고 학교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53주년 됐죠. 상당히 전통 있는
학교고 남고고 1000명이죠. 상당히 많아요. 근데 내신에서는 좀 이렇게 학생 수 많은 게 적은 것보다는 유리하더라고요. 학급 인원 뭐 이제 학년별 인원 한번 말씀드릴게요. 1학년은 254명, 그 다음에 2학년 330명 정도 있고요. 자, 목동권 그 앞단지 쪽에서 선호하는 학교죠.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 300명 뽑는데 900명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강서구 작년에 미달됐었잖아요. 올해는 어쩐지 모르는데 대구 상당히 미달됐어요. 또 대구 인기 너무 많아요. 조금. 자, 수업 단위 국영수 가사 333 44반이고요. 과학과 사회 비중이 조금 특이하게 높은 학교입니다. 자, 대구는 수학하고 영어 난이도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 시설 같은 경우는 최근 리뉴얼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포함해서 시설이 깔끔한 편입니다. 농구장, 풋살장, 뭐 실내 체육관, 실내 골프장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1학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실내 골프장 본 적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를 그냥 이용을 안 하고 있기만 한 것 같습니다. 자, 100석 규모의 자율학습실이고 도서관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율학습실은 뭐 강서구 쪽으로 그 성적 순으로 끊고 뭐 그러는 제도는 아니고 그냥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학생들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교과별 그 실험 탐구 발표 토론 중심 그런 수업이 잘 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수준별 교과 교실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어는 두 반을 합쳐서 12명까지 잘라갖고 우열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S반이라고 칭하고 있죠. 그래서 그 우열반 들어가면 선생님이 뭐 활동 같은 거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제출만 잘하면 생기부에 한 줄 써주시고 뭐 유리한 그런 이점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시사토론 과학탐구 발표회 외국어 글쓰기 활동 생기부 잘 써주는 걸로 유명하니까 이런 거 수학 동아리 뭐 그런 것도 생기부 잘 써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발표회 이런 거에서 조금 내성적인 학생은 발표회 이런 거는 좀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겠는데 근데 말이 발표회지 그냥 글 써오면 거기다 붙여준다고 전시해 놓는데요. 그리고서 생기부 한 줄 써준다고 하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체 동아리를 6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는 뭐 차고 넘친다고 학생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 학교의 특이한 점은 강서구 영인고와 공유 캠퍼스를 함께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2시간 정도 학교 가서 듣고 싶은 과목을 이수를 하면은 그 부분 생기부 잘 써준다고 하네요. 자, 젊은 교원이 많다고 썼는데 애들 말에 의하면요. 대구에는 꼰대 선생님이 없대요. 그래서 뭐 3년 전에 교장 선생님이 뭐 20, 30대의 젊은 선생님들로 싹 물갈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 중심, 그 생기부 원점수 높여주려고 아주 활동 중심 그런 적극적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활동식의 수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대구 가신 거 아주 축하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자, 여기 보면 상위권 면학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선생님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대구 가면은 쉬는 시간에 노는 학생이 없대요. 다 그냥 학원 숙제하고 공부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 여기가 또 이제 애들이 그렇게 쉬는 시간에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취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1등급을 다 전과목 깔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자녀분이 약간의 집념이 있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타는 학생이면은 대구 잘 가신 겁니다. 그래서 면학 분위기 잘 조성되어 있으니까 웬만큼 열심히 하면 1등급 가능한 학교입니다. 대구 입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 대입결과 작년 서울대 6명, 의학계열 22명, 카이스트 2명, 연세대 15명, 고려대 19명, 서성한 53명,
인서 4년제 222명 합격시켰습니다. 작년 아이들 말에 의하면 작년 그 재수생 포함 안 하고 3분의 1 정도가 인서됐다고 인서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를 고려한다면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내신 등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학교 자체가 들어가면 정시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를 끝까지 놓을 수도 없고 끝까지 놓아서도 안 되는 학교입니다. 자, 영어 부분 대고 1학년 1학기 작년 1학년 1학기 1등급 커트라인 말씀드리겠습니다. 80.5점으로 높은 점수 아닙니다. 즉 시험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80.5점이었지만 그 외의 시험 그냥 보통 수준으로 난이도 작년 기준으로 나왔을 때 5등 문제 봤을 때 85점에서 86점 정도가 1등급 컷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0에서 85, 6점 정도가 난이도에 따라서 틀리지만 1등급 컷으로 보시면 되고 전교 30명까지가 1등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2등급은 뭐 이제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는 57명으로 105명까지가 2등급이었습니다. 자, 대고 영어 시험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그 다음에 단어집이 들어갑니다. 교과서는 작년부터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능률 5성형이라는 교과서를 쓰고 있고요. 2개의 과의 그 본문이 들어갑니다. 부교재는 수특 라이트 영어랑 교재, EBS 교재를 쓰고 있고요. 난이도 수준은 고2 수준입니다. 그래서 1과부터 4과 게이트웨이 제외하고 20개 지문 정도가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자, 모의고사는 18번부터 40번 지문까지 20개 들어가고 시험보는 당월 모의고사가 한 세트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능률 복화, 어원표현 15개 대이 들어가고요. 1000개 정도의 단어 시험 범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고는 이런 A4 지문으로 봤을 때 40개 정도의 지문이 들어가고 그리고 교과서 제외하고예요. 그리고 복화도 1000개 정도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상당히 방대한 학교고요. 목동권에서 손꼽히는 방대한 시험 범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출제 경영 난이도 총평. 자, 1학기 중간고사 제일 궁금하신 거는 1학기 중간고사 지금 제일 처음 들어오는 시험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거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제가 작성을 한 거고요. 부교재에서 53.7%, 교과서 22.1%, 모의고사 16.2, 복합 8% 들어갑니다. 자, 단어집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객관식에서 어휘 비중이 높습니다. 어법 어휘 문장은 대부분 변형으로 들어갑니다. 교재랑 지문이랑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문제 만들어서 직접 실전 연습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식 이런 어법이나 어휘 문항에서는 개수 고르기나 모두 고르기 왠지 틀린 거 한 개 고르시요 이래도 머리 복잡해 죽겠는데 모두 고르고 개수 고르라고 하면은 아이들 실수 뭐 한 개만 생각 못해도 점수 깎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난이도 있는 문제로 까다롭게 출제됩니다. 자, 대고 서술형 영작형으로 여성문항 40점 대점으로 난도 있게 출제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교과서, 능률복화, 부교재, 모의고사 들어가고요. 자, 시험 특징 총 34문항인데 객관식 28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 6문항 들어갑니다. 그래서 60대 40점 100점이고요. 서술형의 100점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보시고 반복 학습 상당히 중요한 학교입니다. 진도 나가고 클리닉 테스트하고 과제를 통해서 저는 3번 정도 반복을 시키고 있고요. 학교 문제랑 똑같이 파이널 테스트 같은 거 만들어서 시키고 오답 제외하기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했던 얘기인데 난이도 중상이고 중간고사 베이스로 봤을 때 1학기 서술형에서 안 틀리는 게 등급을 가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지금 거꾸로 갔네. 자, 영역별 분석. 잠시만요. 영역별 분석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어휘는 단순 뜻 암기하는 걸로 부족해요. 기본적으로 뜻 암기는 해야 되지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단어 관계 고르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유의어, 반의어, 이게 유의어 관계인지 반의어 관계인지 그런 거 판별하는 문제로 모두 고르시기요 아니면 개수 고르기 형태로 나오고요. 문맥상 적절 어휘 제가 써놨는데 문장 속에 어떤 단어 필요한지 혼동어휘 섞어서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 뜻만 암기하면 안 되고 유반이어 다 암기해야 되고요. 지문 속에서 문장 속에서 어떤 단어 써야 되는지 그 문장까지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반이어 심화 문제풀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교재가 없잖아요. 제가 만들어 옵니다. 그런 거 할 때 되게 눈이 빠져요. 그래서 그 대고 유형으로 시험 실전 연습할 수 있게 이렇게 50문제, 100문제 계속 만들어 오고 있고요. 자, 문법은 지문 변형이 심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안 나온다는 소리죠. 이것도 대고 유형으로 직접 그 선생님이 만들어 와야 됩니다. 개수 고르기 형태로 난도 있게 출제되고 있고 심화 문제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서술형 어법 변형 영장 나옵니다. 그대로 쓰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어법 변형하시오, 문장 쓰고 어법 변형하시오 아니면 단어 추가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실수 안 하려면 문법 활용 핵심이겠죠. 그래서 문법에 관해서 단순 규칙뿐만 아니라 영장, 실제 문제풀이에서 적용하는 학습 필요하고 자, 독해 부분은 객관식 독해 부분은 그나마 편이한 편이에요. 내용 추가나 어떤 내용 변형 자체는 없어요. 2학년에서는 내용 변형이나 내용 추가 있지만 1학년은 없어요. 근데 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본기가 부족하면 전체 그 범위 소화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계획성 있게 이런 부분 잘 지도를 해야 되고요. 다회도 필요하고 주제 정리 깔끔하게 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자, 대고의 관건은 서술형 영장입니다. 40점 100점이고 대고 지금 28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 6문제 나와갖고 지금 30문제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시험시간 50분입니다. 자, 우리 6문항, 말이 6문항이지 A, B 쪼개기 문제로 한 8문항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10개의 그 문장을 저는 이런 학교 처음 봤어요. 이제는 그 주관식이 있으면 어법 고치기, 빈칸 단어 쓰기 여러 종류로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전통이 그냥 쓰기 영장으로 나와요. 자, 우리말 한국말 글 쓰라고 해도 어려운데 영장 문장을 7-8문장 그 장시간 동안 쓰라고 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속 반복 학습 들어가야 되고요. 내가 잘 알고 1등급 아주 기본기 아주 높은 학생도 실수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남자애들은 꼼꼼하지가 못해 덜렁거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번, 4번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자, 본문 암기로 해결 가능한 문장 4문항. 그러니까 단순 암기, 지문 속 단순 암기하면 그거 갖고 좀 쓸 수 있는 그런 문제 4문항과 변형 조건 영장 2문항 나오고 있습니다. 지칭어나 주제 관련 그런 영장을 말을 하는 거고요. 자, 문제 형태는 단어 배열 영장이에요. 단어가 제시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배열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법 변형하시오 아니면 단어 추가하시오 이런 제시 조건이 있고요. 일부 문항은 근데 해석 제시 안 합니다. 자, 이 부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7점에서 8점짜리 킬러 문제, 즉 부분 점수 없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생들 상당히 골탕 먹인 부분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S 하나 안 붙여서 8점 깎였습니다. 그런 날은 저도 집에 가서 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완전히 이제 등급이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수 안 하도록 지도하는 게 저희 큰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부분 점수 안 주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반발이 심하니까 좀 부분 점수 줬어요, 작년은. 근데 부분 점수 없다고 그냥 생각하시고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분 점수 주기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법상 별 오류가 없어요. 맞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출제자, 그 채점자
너무나 그 선생님 마음대로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거 틀렸어 그러면은 뭐 항의해봤자요. 그래서 꼼꼼히 부분 점수 없다고 그냥 생각하시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간 배분 중요합니다. 이거 제대로 아무리 이제 공부 설렁설렁 했으면 제대로 대비 안 됐으면 얼굴 시뻘개지고 쓰지도 못하고 뭐 시간 쫓겨갖고 시험장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실수 안 하는 것이 등급컷 결정의 핵심이고 킬러 문제 부분 점수 안 주고 이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서술형 영작 부분에서 무서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고요. 내신 시험 대비 전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타학원은 사실 지금 부교재에서 지금 제가 50% 이상 나온다고 그랬죠. 서술형은 교과서하고 부교재에서 나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학원은 모의고사까지 통영적으로 전체 지문을 암기시킵니다. 이렇게 많은 범위 아무리 그 기본기 있어도 그렇게 암기시키면 학생들 기억도 안 나고 이도저도 안 되고 완전 망합니다. 그렇게 시켰다가 망해갖고 저한테 와서 99점 받아서 1등급 그 1등하는 학생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일고는 뭐 모든 학교가 그렇겠지만 이 고등부 내신 특히 대일고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대일고에 대한 그 내신 경력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일고 내신에 대한 그 유형을 모르고 접근을 하면 아무리 기본기 있는 학생도 망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교재 집중 대비를 먼저 시켜야 되고요. 부교재에서 지금 서술형 비중이 아주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교재랑 교과서 먼저 진도를 빼고 거기서 대일고가 좋아하는 주요 문장 형태가 있어요. 그걸 제가 직접 선별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뽑아서 계속 반복 훈련을 시키는 그런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법 어휘 지문 변형이 심하고 그 다음에 개수 고르기 형태로 심화 문제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자, 복화 암기 3번 3회독 합니다. 복화 문제 비중은 그렇게 10% 미만으로 높지는 않지만 상위권에선 그거 한 문제 틀려도 내신이 갈리고 그 다음에 복화 문제는 출제가 앞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화 부분을 틀리면은 멘탈이 흔들려서 뒤에 다 망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복화 3회독 암기시키고 주요 문법, 그 다음에 심화 어법 풀이 제가 직접 만들어 온 그런 문제 풀이 하고 있습니다. 자, 대일고 듣기 교재가 있어요. 원래는 재작년까지는 이 지필교사에서 17문제 같이 듣기 평가로 냈었습니다. 근데 듣기 평가를 수행 평가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 거지만 듣기 딕테이션으로 수행 평가 있고 말하기 수행이 있어요. 원고를 쓰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외워서 말하기 하는 그런 수행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평가, 듣기, 딕테이션 뭐 이런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런 수행평가에서 한 개 틀리면 지필고사에서 3점 깎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만점 깔고 가야 됩니다. 수행은. 그래서 잘하는 학생도 실수하면 안 되고 물론 조금 공부 어려운 학생도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전 연습 제가 듣기평가 꼭 시키고 있고요. 자, 말하기 수행은 그 글 쓰는 거 제가 1대1로 첨삭해 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도 1분 동안 뭐 이제 2분 동안 이런 시간 제한이 있죠? 제 앞에서 시킵니다. 만약에 너무 지금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못하면 제가 영상통화로 이렇게 보게 해갖고 그런 식으로 체크해서 어찌되건 1대1 첨삭시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교 학원에서는 이런 수행평가는 사실 지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남학교 많이 한 선생으로 꼼꼼하지 않은 그런 그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봐줍니다. 이런 거. 자, 서술형 어휘 어법 심화가 고득점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고 시험범위 방대하기 때문에 개성 있는 수업하고 있습니다. 부교재, 즉 서술형 영작에 시간 확보가 필요한 학교이기 때문에 자, 뭐 이제 그 기본적인 로드맵을 보시면 7주 기준으로 봤을 때 1주에서 4주 동안은 교과서랑 부교재 기본 그 범위 1회독을 반복을 해요. 그리고 나올 만한 영작 문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클리닉 테스트로
수업으로 반복, 과제로 반복을 시켜요. 그래서 2회도 그 주요 문장을 영작을 시킵니다. 그리고 5, 6주에는 모의고사 풀이를 합니다. 이 모의고사는 제가 20개 이상 지금 들어간다고 했죠. 학교에서 진도 안 나가죠. 오로지 학원에서 나가는 걸로 시험 봐야 됩니다. 근데 서술형은 이 부분에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용 위주로 빨리 훑는 게 더 유리합니다. 여기 이제 서술형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 모의고사는 2주 정도로 빨리 내용 위주로 훑어주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때 저는 영작 반복 훈련을 같이 시킵니다. 그러면 영작 부분 3회독이 되죠. 그리고 7주 때는 뭐 실전 연습, 그 다음에 또 영작 반복 시킵니다. 과제 같은 거 영작 뭐 100문장? 100문장까지 뭐 100문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0문장 이상. 자, 그랬을 때 그 문장을 한꺼번에 100개의 문장 다 외워. 그리고 숙제를 100개 써와. 이러면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제 내줄 때 이제 회복 반복을 한 영작 부분 4회차 정도 반복을 하는데 애기처럼 학습지 선생님처럼 스케줄을 이렇게 1일에는 뭐 2일에는 수특 3가 3일에는 뭐 수특 5가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짜줘요. 그래서 그 스케줄대로 오늘 밤 1시까지 선생님 카톡으로 셀프 테스트 해갖고 선생님한테 보내 이렇게 합니다. 2주 전부터 합니다. 애기처럼 그렇게 시키지 않으면은 이 다 얼마나 지금 고등학교 가면은 다른 타과목 그런 숙제도 많고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영어 잘못하면 옆으로 제껴버립니다. 너무 이거 내신은 약간 이 영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가다식 암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못하겠어 하면서 나가 떨어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1대1 관리, 그 다음에 계획성 있게 관리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신 기간에는 4시, 5시에 잡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얼굴이 썩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막 새벽까지 이제 숙제 막 새벽 3시에 띡띡 이렇게 울립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수고했어, 잘했어 이렇게 코멘트 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생색내요. 이렇게 선생님이 잠가지고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너희들한테 이렇게 코멘트 주는 거는 선생님이 너네 고생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같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 이거 보여주는 거다 하면서 이제 숙제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같이 그래서 저 많이 좋아해요. 이제 저한테 배운 학생들 따르고 믿음이 서로 교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올해도 대고 2학년, 3학년 같이 제가 수업할 예정입니다. 자, 리니어 어학원 학생 성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 1등, 전치석자 전교 1등 제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잘난 척 해야죠, 그쵸? 그래서 100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런 학생들 영어 기본기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런 학생들의 특징은 사실 내신은 내가 고3 수능까지 막 이제 되게 자신있게 푸는 학생이에요. 그렇다고 내신 100점 안 받아요. 선생님이 하라는 거 꼼꼼하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정해진 범위 얼마나 놓치지 않고 꼼꼼히 출제 경향에 맞춰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대비를 했는지가 1등급을 가르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해야 돼요. 이제 노가다식 암기를 하는 학생 싫어하는 학생이 있어요. 특히 남학생들. 이렇게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읽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좀 얼렁뚱땅 잘 보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시험 유형이 그런 식으로 대비하면은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못 봅니다. 50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노가식 암기 이제 자꾸 시키고 그러면 할 것도 많은데 자꾸 무슨 학습지 선생님도 아니고 뭐 오반주까지 뭐 숙제를 보내라. 또 뭐 이제 그 자꾸 반복 학습, 영작 반복 학습을 시키면 이제 지루하다 하면서 그거 나 다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래서 또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S 하나 안 붙여갖고 1등급 학생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소중하고 중요하게 같이 협조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나 너무 힘들고 해서 엄마 혼자 공부하래요. 이런 학생들 나와요. 그러면 절대 말리셔야 돼요. 혼자 하겠다고 나간 학생들 잘된 학생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고등부는 이게 이따가 보여드릴 테지만 제가 교재 다
힘듭니다. 중학교는 무슨 참고서나 시중 교재가 있었죠. 백발백중 같은 거. 근데 이 고등부는 학교별로 선생님이 교재 집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퀄리티 있고, 이따 수강호기에 보여드릴 건데 퀄리티 있다고 칭찬 학생들한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교재랑 자료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원 없이 혼자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 제도가 상당히 조금 이상한데 좀 학원 도움이 필요해요. 특히 대고.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고, 또 자랑할 거 중간고사 타학원에서 70점대 나왔대요. 그래서 1학기 기말에 저한테 왔어요. 99점으로 전교 1등 했어요. 그래서 이 학원에서는 선생님 이제 시험 전날인데도 진도 못 빼서 진도 나갔어요.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 왜 그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획성 있게 차근차근 안 하면 다 못해갖고 나중에 시험 전날인데 단어 외우고 있고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수업 지도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유형을 몰라서 이렇게 쓰기 영자 그런 것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서 70점대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99점 전교 1등 했습니다. 이런 학생은 전교 1등 계속 까는 학생이고요. 계속 안정적으로. 자, 이런 학생은 사실 하위반 학생이에요. 하위반 학생이라서 70점대인데 그래도 내신 하라는 거 열심히 했어요. 어느 시험이고 100점 맞기는 어렵습니다. 100점 맞았어요. 90점대 유지하면서 잘 하고 있고, 자, 이제 30점 이상 가량 상승한 학생은 이제 대단히 비비제하고 저한테 와서 전체 석차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떤 학생은 이제 80점대 초반, 70점대도 나오고 그렇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열심히 하더니 90점 이상 돼갖고 잘하는 학생 아니에요, 이런 학생들은. 근데 영어 중위권 학생이었는데 1등급으로